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하반기에 경기가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더 어렵게 됐죠. 정부는 이번 사태로 어려워진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4차 추경을 발표했는데요. 4차 추경이 워낙 큰 이슈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번 지원금은 시작부터 시끄러웠어요.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모두 다 비주로 주는 건데 선별 지급하냐 전 국민 다 주냐 의견이 아주 분분했어요. 정부는 여기에서 선별 지급으로 정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이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관건이죠. 선별 기준은 소득, 소득과 재산, 피해 정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대부분이 소득이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됐어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정부에서 강제로 장사하지 말라고까지 했으니까 이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말이 많아요. 또 문제는 자영업자를 선별해서 돈을 주다 보니 이 돈이 내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물 임대료를 내는데 대부분의 돈을 쓴다는 거죠. 그럼 일시적으로는 임대료를 보전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매출이 회복되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줘서 골목 상권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인데요. 상반기에는 이분들이 자신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임대료를 냈고 또 매출도 올랐을 텐데 하반기에는 지원은 많이 받았지만 임대료 내면 끝일 것 같은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은 그렇고 다른 지원은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휴대폰 사용자 2만 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건데요. 이게 통신사로 바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뭐 2만 원 지원 받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긴 한데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통신사에게 주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받아서 좋다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기대에 비해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 실망도 하셨을 것 같아요. 겨우 핸드폰비 2만 원 지원 받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너무 힘든데 이 와중에 정부가 4차 추경이니 긴급재난지원금이니 해서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대상이 될 줄 알았는데 대상이 아닌 분들은 그만큼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특히 장기간 실업으로 더 이상 실업급여도 못 받거나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분들 또 가진 게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밖에 없는데 이걸 당장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이나 자동차에서 매월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이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같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번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니 난감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 4차 추경에 긴급 생계 지원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실직이나 휴업, 폐업 때문에 소득이 크게 줄어든 분들을 도와드리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해서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딱 한 번만 지원되기 때문에 가정에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이와 비슷한 제도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재산 기준이 훨씬 완화됐거든요. 제가 전에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이번에 신설된 긴급생계지원이 뭐가 다르냐? 소득은 둘 다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1인 가구는 131만원, 2인 가구는 224만원, 3인 가구는 290만원, 4인 가구는 356만원 이하여야지 돼요. 이 금액은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돼요. 그 다음 재산 기준을 볼게요. 여기에서 재산은 전월세의 경우 집 보증금, 자가의 경우는 집 공시가, 자동차 이런 것에 해당하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것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신다 하면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긴급생계지원의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이니까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 기준보다 훨씬 완화됐어요. 만약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재산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꼭 신청해 보세요. 그 다음 예적금, 주식, 보험, 환급금 같은 금융재산 조건인데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경우 1인 가구 763만원, 2인 가구는 948만원이 기준인데 긴급생계지원이 이것에 대해 공지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금융재산은 제한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 각 제도에서 얼마를 지원받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1인 가구 매월 45만원, 2인 가구 77만원, 3인 가구 100만원, 4인 가구 123만원을 받는데 이걸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긴급생계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딱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4차 추경 긴급지원 기준이 안 되거나 재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안 되거나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 혹은 실업급여를 이미 다 받은 분들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럼 정부에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 지원 대상이 되면 지원금을 드릴 거예요. 또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드린다고 해요. 이 내일 키움 일자리는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해당이 안 돼요. 월급은 주 40시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하고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최저시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정부에서 11월, 12월 이렇게 2달 일한 다음에는 근속전력금 20만 원도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도 청소나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해주겠다고도 하는데요. 이건 광역자활센터나 사회적 경제 관련 협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연초부터 계속된 이번 사태와 기나긴 장마, 연이은 태풍으로 전 국민 모두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 상황들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